네, 안녕하십니까. 평택 지역신문협의회 회장 김기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택 지역신문협의회와 미디어 평택이 22대 평택 지역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택평 선거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당선인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평택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정말 절박하게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운동을 절박하게 했는데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평택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고 또 100만 특례시를 향하는 평택의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서들이 덧붙여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평택의 성장과 발전,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에 저 김현정을 도구로 수단으로 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2배, 3배 뛰어서 정말 김현정 잘 뽑았구나 하는 생각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라는 것이고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물가도 잡지도 못했지만 경제도 폭망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말 그 91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된 그런 그 북방 정책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조는 실용주의 노선이었거든요. 그것을 느닷없이 그 미국의 인태 전략에 그냥 무책임하게 편승해서 진영 외교, 가치 외교로 바꾸면서 정말 이 한반도의 주변 정세들이 완전히 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민생과 관련된 서민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능한 걸 떠나서 무대책이고 무책임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흐트러진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되는 것이 22대의 우리 당선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평택도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평택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껏 성장시키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정치적 영역에서 부족했다라고 평택 시민들이 저는 회초리를 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제가 잘 해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했고 공식 선거운동은 이제 13일 동안 기간이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그 1220번 첫 차 버스를 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평택의 그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첫 손님으로 탔던 그 분의 그런 피곤한 표정 이렇게 머리에 좀 남고 그리고 또 제 선거 기간 내내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어줬던 우리 선거운동원들 한 번은 이제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제 춤을 추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좀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번에 좀 선수 교체를 해보겠다라는 그 시민분들께서 이 25cm 이내로 이렇게 선거 피켓 같은 거 만드는 게 가능해졌잖아요. 그걸 들면서 골목골목에 서 계신 걸 보고 정말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크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또 이제 선거운동 첫날 이제 아침 출근 인사를 이제 비전 사고를 드렸는데 그때 비가 또 많이 왔거든요. 이제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같이 인사드리다가 정말 저의 그 절박한 그 평택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절박함을 좀 어떻게 표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예고도 없이 제가
그냥 큰 절을 계속 올렸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선대위라든지 지지자분들한테 약간 좀 감동스럽게 다가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열심히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제 어느 정치학자의 진단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정치인이다, 정치다, 이런 얘기까지, 진단까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은 대단히 높은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세계 가치관 조사 그 결과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국회랑 의회에 대한 불신이 대한민국은 74%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대만 등하고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정치 불신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게 또 대한민국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 문제라든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영역에서의 정치적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의 현안들을 우리 시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더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 불신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본인이 적어서 내면 당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배정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금융노조위원장 시절에 노조위원장 오랫동안 했잖아요. 사회연대 운동도 좀 주도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도 중앙 언론에서는 김현정 당선자는 정무위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도 많이 났고 또 저한테 금융 출입 기자들이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20년 동안 그 금융 쪽에서 그 실물 금융과 관련된 많은 경험들을 쌓았고, 또 제가 자본시장과 관련된 많은 그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금융의 공공성, 안정성을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현재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정무위를 가면 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평택시 병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정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위하고 교육위, 제가 교육 관련된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상임위를 지금 신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정말 대한민국 위기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 꼭 좀 당선돼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꼭 심판해달라, 이 목소리가 사실 제일 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사실 많이 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평택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데, 평택의 현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시민분들께서 많이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을 제가 이제 우리 평택 시민들이 주신 말씀들을 잘 받아 안아서 22대 국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방송 나가면서 우리 민주당 패널로서 할 때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가 정부 여당이 사실은 그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하라고 유권자들인 국민들께서 주권을 행사해서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이제 야당의 역할은 그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이 서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은 사실 뭐 집행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그 미흡한 점을 갖다 보완하고 이런 역할들인 것인데, 지금 지난 그 윤석열 정권 내내 그런 소통은 사실 소통과 여야 간의 협치는 거의 멸종됐다고 할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민심은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심하게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니까 더 불행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총선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영수회담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영수회담 해야 되고 자꾸 뭐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사법 리스크란 프레임 만들어서 이렇게 피의자니까 못 만난다 이런 식의 관점은 국민적 관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서 뭐 이렇게 구속을 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선명하게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구도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 정부 여당에서 잘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치하면서 서로 힘도 실어주고 이것이 저는 정치의 그 본래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데 저도 저 역할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거의 뭐 56조에서 59조가 결손이 났습니다. 결손 난 이유는 초부자 초기업 감세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것이 뭐 낙수 효과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거나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을 이유로 해서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총선 전에는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건전 재정을 얘기하면서 수백 조가 들 수도 있는 그런 그 공약 비슷한 것들을 막 거의 남발하듯이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 교부금도 한 23조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도 그거에 대해서 치명적인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번에 GTX AC선 연장과 관련해서도 전부 다 뭐 지자체 부담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민생 토론에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에서의 그 지방 정부가 좀 더 독립성을 가질 수 있고 독자적으로 그 지역의 그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영역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 정부의 권한을 그 확장시키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평택시병에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평택시와 당정협의 그리고 또 평택시를 넘어서 경기도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평택 그 시병뿐만 아니라 평택 전체의 성장이나 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협치를 통해서 다행히 저희가 다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협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 2023년도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평택시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쾌거인데요. 사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평택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하고 많은 기업들이 유입이 되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이제 타 도시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과 관련된 주택 정책이라든지 주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또 저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의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성장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는 그 영역 문화나 교육이나 교통이나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그 농촌의 소외 현상, 국가 소멸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에서도 우리 평택의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선된 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평택의 그런 성장의 가속도를 붙이는 그리고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저도 뭐 정치인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을 할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갖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평 국회의원 당선인 김현정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포부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